서계동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계동 통합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지현규입니다. 오늘 제 옆에 서계동 통합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님인 윤희아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위원장님과 4가지 토픽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일단 서계동 통합구역도를 어떻게 설정하게 된 건지 소유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0년도 공공재개발 최초 공모시에는 구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제척하고 공모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 지금의 최종 통합구역도를 설정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통합구역도입니다. 면적은 약 11만 5,180제곱미터이며 세대수는 1,813세대입니다. 통합구역계에는 서계동 33번지 일대를 기준으로 청파동 1가 1번지를 편입하였으며 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편입하였습니다. 이곳은 2021년 8월에 해제 고시가 되어 같은 서계동입니다.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은 배척하였습니다. 통합구역도를 바탕으로 통합개발 조감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통합구역도를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서계동 통합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님? 네, 서계동 통합추진준비위원회의 배경 및 이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위는 이전부터 서계동 발전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2017년 서계 통합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로 발족되었습니다. 서계동과 같은 도시재생구역 28개 지역연대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도시재생구역들의 재개발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통합재개발을 위한 추진 이념으로는 첫째, 서울시 도심개발에 맞춘 균형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북 최고의 고품격 프리미엄 주거환경을 설립하는 것이며 셋째, 빠른 개발 사업을 위한 통합구역도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프리미엄 대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소유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극대화하여 주민 모두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이 도시재생구역 연대로 인해서 저희 서계동이 이제 언론에도 그렇고 매스컴 전체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20년도 전에는 분명히 저희 서계동 자체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구역이다, 도시재생구역이다라는 그런 프레임만 씌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연대를 시작으로 서계동 재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공공재개발 공모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서계동은 저희가 이제 어거지를 쓰면서 사실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물며 넣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동의서 진구를 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올려보내지 말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서울시로 올려가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도시재생구역들이 이제 연대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언론에 알리기도 하고, 그런 적극성을 띄었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 지역인 서계동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위원장님께서 이 도시재생구역 연대 활동을 하면서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만남으로 인해서 좀 더 진전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대 지역에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세 군데만 이제 부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부시장님이요? 예, 부시장님을 만나서 부시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이 지금 도시재생 지역에 지금 신속통합 기획을 갖다가 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이 그냥 무조건 주민들한테 30%의 동의율만 받아오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답답하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렇죠.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이런 식의 이제 일이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디까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가? 업체 도움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30%를 해갖고 오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이제 그런 이제 주민들이 이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뉴타운처럼 어느 지역을 갖다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든가 차라리 그러면 모르는데 주민들 보고 알아서 해갖고 와라 그러니까 뭐 세모를 그려가든 네모를 그려가든 뭐 이상한 그림을 그려오든 무조건 그냥 이걸 갖다가 받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스러워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정돼서 그 가이드라인 책자가 나오고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렇군요. 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뭐니 해도 주민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재개발 전문가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주민 화합을 어떻게 이끌어내실 것인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통합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는 서계동은 서울 북부 교통 허브에 걸맞는 2,500세대 이상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법적 기준 250%로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른 개발 지역의 사례의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회에 의해서 상향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확정되었으며 2040 서울도시계획에 따라 서울역에서 용산철도 지하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서계동의 미래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에서 75% 이상의 동의율로 선정된과 동시에 빠른 개발의 진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50% 동의율을 확보하였으며 목표를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 방식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서계동 지형과 입지에 적합하다면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서계 통합 추진위는 무엇보다도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우선시하며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렵게 찾아온 기회니만큼 앞서 말씀해주신 통추위의 전략이 그대로 실현돼서 서계동 대통합으로 재개발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에 서계동이 선정이 된다면 이후 공모 통과 후의 운영 방식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기존의 민간 재개발과 대비해서 추진 주체 변경권 그리고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추진체로 이관됩니다. 또한 도시설계업체도 구청에서 용역으로 선발하여서
진행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필요시 조합장 선발은 자치단체 혹은 선관위가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의 민간 재개발과 달리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공의 요소를 좀 배합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시설계 업체 또한 구청에서 비용을 직접 투입해서 선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어떠한 이슈 없이 신속하게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인 윤희아 위원장님 모시고 통합구역도 설정 배경과 그리고 추준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2022년도 만약 신속통합기획에 서계동이 선정되었을 경우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서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에 반드시 선정되게 할 것입니다. 아직 동의서를 제출해주지 못하신 소유주님들께서는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동의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윤희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